안녕하세요. 스텝 1, 2를 마치고 이제 스텝 3, 4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니까 하반기 학습 전략 관련돼서 논술 관련돼서 몇 가지 선생님들한테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텝 3, 4는 1, 2에서 닦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닦은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뤘던 문제들, 기출 문제들 이런 말고 또 새로운 주제에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주제로 선생님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실 거고, 난이도가 그동안도 물론 어려운 주제가 있었고 쉬운 문제가 있었는데 난이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선생님들한테 실전처럼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3, 4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차시 2개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은 과제 문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사전에 1교시에는 논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 4교시에는 면접으로 연결했는데, 이제는 1교시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해왔던 그 과정 중에서 새로 듣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1교시는 똑같이 기존의 1교시를 갖다 붙일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2교시는 과제 문제를 하고 3교시에는 기출 문제를 활용하고 변형해서 직접 이제 여기서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집에서 또 하시거나 여기서 쓰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면접이라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생각 나누기라는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사라든가 교육 이슈,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생각 나누기로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면접이 자연스럽게 연습되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시각을 넓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텝 3는 6월 16일 날 개강하는데 스텝 3와 4가 각각 5차시씩 총 10차시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쓰는데,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지금은 3교시에 했는데 기출 문제도 다루지만 그 기출 문제를 조금 더 15점짜리로 확장해서 문제를 변형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라는 코너는 면접 연습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이제는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보통 10시부터 16시 이렇게 했잖아요. 18시까지도 갔는데 그래서 그냥 2시까지 이렇게 4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이 여기 오래 계시면서 논술을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에 부담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도 너무 많은 시간 이거 강의 듣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짧게 조금 줄여서 할 겁니다. 그리고 매 차시의 과제 문제는 드리고 또 첨삭을 받고 계속 할 거니까 그거는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은 줄이고 시간 부담은 줄이고 연습은 조금 더 강하게 시키려고 직접 쓰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 수강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작년에 도는 거라서 작년에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다시 듣는 게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은 스텝 3, 4만 들은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스텝 1, 2에서 다뤘던 1교시, 그거는 논술의 이해, 논술의 기초, 뭐 이렇게 우리가 각 사례를 가지고 했던 거라서 그거는 영상을 그대로 다시 잘라서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시간은 건너뛰고 해도 되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또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되죠. 왜냐하면 논하라, 주장하라, 제시하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면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뭐 꼭 굳이 안 봐도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논술을 남은 시간 동안 6월부터 뭐 10월 또는 11월까지 논술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학습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존에 해왔던 선생님들 스텝 1, 2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처럼 연습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론이나 결론은 선생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나만의 어떤 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제일 경우에 이렇게 접근한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정반합으로 가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되고, 결론도 이처럼 처음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교사나 유치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뭘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선생님이 주제에 막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거고 관심 있던 거고 논술에서 다뤘던 거고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쉬운 주제인데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라서 너무 어려워.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주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익숙한 주제에서 수월하면 좋겠지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텝 3, 4에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다루게 되면 다양한 주제 접근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이도라는 건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난이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문제가 복잡해서 생기는 난이도일 수도 있고요. 제시문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생길 수 있어요. 제시문 속에 단서가 눈에 확 띄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서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게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압축된 문장을 썼는데 여기서 뭘 뽑아내야 될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여기 주장은 나와 있는데 근거를 붙여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난이도를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제시문 분석이 어려워도 선생님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만의 루틴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요도를 잘 짜보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분석한 거를 답안지, 시험지 위에다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요도를 짜서 개요도에 채워 넣어보면 충분히 15개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든가 강의나 선생님들 스터디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조금 벗어나는 주제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익숙한 주제들은 물론 그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편협된 생각이나 고정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좀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문제들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 익숙한 주제나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새롭게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들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게 실전처럼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만의 틀과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논술을 쓸 때 저번에 쓸 때, 이번에 쓸 때, 또 저번에 쓸 때 다 다른 방식으로 막 하거나 도대체 나만의 방식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서론을 1회부터 10회까지 첨삭받은 걸 쭉 봐보니까 내가 서론을 이렇게 썼더라, 결론 이렇게 썼더라, 공통된 게 이거는 공통되더라, 나는 이렇게 문장을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 수월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월한 부분은 당연히 시간을 줄여서 쉽게 빨리 써야 되고 어려운 부분에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이 되는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60분 안에 내가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이 60분에 제한된 글쓰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한 것처럼 30분 안에 문제 읽고 제시문 분석하고 답을 개요를 짜는 것까지 30분 이후부터 이제 답안지로 옮기고 한 2, 3분, 많으면 5분 남겨놓고 쭉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틀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쉬운 부분에서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시문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답을 요구하는 걸 찾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 막히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요도를 짜는 나만의 방식을 이제부터는 좀 한번 정확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요를 작성하는 시간과 그거를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 그런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몇 분, 여기까지 몇 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만의 방식이나 틀이 점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만의 기술과 방식을 점검하라. 예를 들어서 뭐 논제 1번에서 원하는 건 무엇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무엇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문장에 요 안에 핵심에 들어갈 것들은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를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첫째,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둘째, 뭐뭐이다.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셋째,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선생님들이 구분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을 점검해 놓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실제로 쓰면서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세 번째 방식은 아주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쓸 때마다 시험 상황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시험 상황이라고. 스터디를 하든 뭘 하든 문제를 받아왔어요. 이제 오늘 과제 문제부터 시작하자고. 과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과제 문제가 책에 있든 자료에 있든 나중에 뭐 강의 자료로 나가든 간에 과제 문제를 딱 덮어놓고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눌러놓고 시작 60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날의 그 실전처럼 하는데 문제 열고 문제 확인하고 제시문 읽어보고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는 게 있고 빨리 개요도를 만들고 개요도에 채워놓고 이런 것들처럼 내 나름대로 그런 시험 상황을 자주 리허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쉬운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주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실전 연습하면 60분에 딱 끊어서 무조건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까지 60분이고요. 30분 더 걸려서 이거 안 된다는 거지. 60분에 무조건 써. 그게 10점이 되든 20점이 되든 60분에 무조건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거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60분 안에 뭐가 부족했을까? 찾은 건 몇 개고 못 찾은 건 몇 개인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득점 전략인가 감점을 줄이는 전략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딱 문제를 보면 아 이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따려고 해야 돼요. 물론 누구든 20점을 목표로 하겠지만 20점이라는 걸 목표로 했는데 난이도가 엄청 어려우면 실패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아 이거 1번 논제 못 풀었는데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우면 나만 어렵겠어요? 다 어렵겠지? 그럼 1번 논제 이게 3점짜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한 개, 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를 못하겠어. 그럼 여기서 최소한 1점만 감점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감점을 줄이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 쉬우면 잘 보일 거란 말이야. 잘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다 찾으려고 노력. 15개를 다 찾아야지. 득점을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술 실력을 점검을 해가지고 15개를 다 획득하는 전략을 쓸 것인지 난이도가 어려우면 15개 중에서 일단 확실히 보이는 것부터 얻자. 그리고 나서 요런 데서 줄이려고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불안. 선생님들 사실 시험 보고 나면 뭐 누구나 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 실력 발휘를 잘 못해요. 그죠? 시험만 보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까 실전처럼 시험처럼 리허설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만 해봐야지 이게 줄어들거든요.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이런 불안이 줄어들어요.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냐면 그 상황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관중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하는 평소에 내 힘, 속도 이런 걸 그대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로봇은 관중이 뭐 반응한다고 해서 뭐 알겠어요? 로봇은 로봇대로 그냥 자기가 세팅된 대로 하잖아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영향받지 않고 내가 세팅된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계속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시험 불안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비슷한 경험들, 시험 보는 것 같은 경험들을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불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경험 속에서 이번 난이도 어렵겠네.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점보다는 19점이, 18점이, 17점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겠네. 그러면 나도 2개, 3개 정도 못 쓴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내가 운이 좋아서 그 2개, 3개를 못 쓴 게 아니라 2개, 3개 중에서 1-2개를 더 썼다. 그럼 나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어쨌든 전략적으로라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격려하는 데 집중하라. 예. 아까도 우리가 비교하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열심히 자기도 파고 있는데 저기서 좋은 거 났다고 일로 옮기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글은 써보면 좋아져요. 예,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여지껏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의 모범 답안을 필사해서 그걸 열심히 연습했는데 갑자기 문제를 이제 내 혼자 써봐야지 하고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남의 거 흉내낸 거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내 생각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 내 생각이 자꾸만 단련이 되고 분명히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 썼을 때보다 지금은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 훨씬 더. 그리고 옮길 때도 처음에 썼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만큼 익숙해진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변수는 뭐다? 익숙해졌다고 여기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면 난이도가 어렵거나 낯선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스텝 3, 스텝 4에서는 좀 더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 다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게 나와도 덜 긴장하거나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다?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틀이나 나만의 방식들을 잘 지켜서 한번 나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시간은 어떻게 소요되는지, 서론은 어떻게 쓰고 결론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실제로 시험처럼 리허설 하라는 거예요.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주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상 집에서 이제 혹시 또는 독서실이나 집에서 연습하시다 보면 뭐 시끄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나를 건드리는 상황들이죠. 그럼 방해되는 상황 때문에 못 썼다고 핑계 댈 거예요, 나중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저런 상황,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쓸 수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하필 뭐 늦게 가서 막 허겁지겁 들어가가지고 막 차분히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고 막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우연치 않게 뭐 그날이 신체적인 생리적인 리듬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좀 상황들을 좀 만들어서 해보라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는 한 편 쓸 때 꼭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과제 쓰는 날은 꼭 그런 시험처럼 꼭 60분 안에 완성해서 보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과제 제출의 목표를 뒀다면 스텝 1, 2에서는 스텝 3, 4에서는 60분의 목표를 두고 60분 완성의 목표를 두고 그대로 보내. 그냥 그대로 보내라고. 만약에 60분의 완성이 안 됐어도 그냥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한테 관대해져. 시간을 줄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예. 물론 보내고 났더니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다시 써봤어요. 60분 안에 다시 써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다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답안지에 여백에다가는 힘들면 꼭 좀 쓰세요. 저 이게 도저히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쓰시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 연구실에 잘 안 오시는데 강의 끝나고 뭐 상담할 일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첨삭 답안지에 쓰셔서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요. 예. 아셨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에 진짜 비법이 있을까?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없습니다. 비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답이에요. 무슨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많이 쓰는 사람들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꾸준히 내가 논술의 패턴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내 논술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스텝 1, 2를 들은 선생님들이 10차시를 쌓은 동안에 나는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들보다 더 빨리 뛰려고 노력하고 많이 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반기도 6, 7, 8, 9, 10 혹여 10일 늦어지면 어쨌든 5달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달을 좀 나눠보세요. 6월, 7월 단계, 8월, 9월 단계, 10월 완성 단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은 기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이만큼씩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속도가 붙어야지 그 다음에 속도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막 100m처럼 못 달려요. 처음에는 슬렁슬렁 달리지만 그 다음에 속도가 붙으면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대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Slow and steady win the race. 예.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선생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했고 그 여자도 했고 근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논술에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건 논술뿐만 아니라 임용의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예. 잘 먹고 그 중에서는 마음의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자꾸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점점 비교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 책 페이지 넘긴 거 보니까 막 와 책에 막 뭐 아주 엄청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막 스티커가 막 붙어 있어. 야, 저 사람 엄청 공부했는가 보다. 막. 근데 그 모를 일이라니까. 내 밑에 보물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시고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지만 잘 하실 수 있어요. 예.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지만 빨리 다음은 뭐예요? 예.
그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논술을 통해서 만났는데 우연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찾았어요. 우리 함께 가는 길. 그대를 만남이 그대를 찾음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행복이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용혜원이라는 시인인데요.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논술을 만나지만 선생님들은 전공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또 스터디 하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힘들 때도 위로받고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뭐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또는 도움을 더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잘 되죠.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내 길을 묵묵히 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혼자서 가는 길에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결과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텝 3, 4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잘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도 10차시로 이 강의를 작년에 만들 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년치를 만들면서 이 10차시의 문제는 스텝 1, 2는 문제가 안 됐어요. 스텝 3, 4가 훨씬 고생이 많이 됐는데 이제부터 선생님들하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고민해 볼 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텝 3, 4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또 쓰시고 중간에 힘들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들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시험 보는 날 1교시 논술을 딱 피자마자 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 소리만 나게끔 그냥 문제집 위에다 동그라미 팍 치고 별표 팍 치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15개를 딱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3, 4 스텝 3, 4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